여기는 도형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프도 나오고 계산도 나오고 x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2-1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면 1차 함수 같은 거 배울 테니까 막 그래프도 나오고 막 이렇게 계산식들이 나오고 2학기에는 1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 2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 도형 파트가 나옵니다. 그럼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도 2차 함수, 뭐 인수분해 뭐 이렇게 해서 식들이 쭉 나오고요. 3학년 2학기 때 또 도형이 나와요. 2학기는 다 도형인데 그 도형 끝에머리에 다 1학년 2학기 끝에머리에 뭐 배웠죠? 그 자료의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잎과 줄기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리고 막 히스토그램 막 이런 거 막 배웠었죠. 도수 분포표 해가지고 막 대표값 구하고 막 중앙값 구하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고 2학년 2학기 마지막에 붙어있는 게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마지막에 붙어있는 게 삼포도와 대표값과 삼포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 같은 거 구하는 거 3학년 2학기 때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합쳐서 확률과 통계라고 해요. 2학년 2학기 뒤에 있는 경우의 수 확률과 3학년 2학기에 붙어있는 대표값과 삼포도 이런 것들을 합쳐서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률과 통계가 고등학교에서 다시 한번 배워요. 확률과 통계를 아싸리 따로 떼서 확률과 통계를.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한번 중학교 때 연습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보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그래서 선생님은 경우의 수부터 할 텐데요. 고등학교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고등학교식으로. 중학교식으로 설명 안 하고 어차피 고등학교가 다시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대로 언니 오빠들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해 줄게요. 배울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따로따로 찢어서 나가겠습니다. 도형 몰라도 되니까요. 자, 넘겨볼게요. 사건과 경우의 수. 자, 사건은 뭐냐면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어. 이 던지는 게 사건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어.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재수 좋으면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진짜 재수 좋은 경우는 수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앞면 아니면 뒷면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동전을 5번 던졌어.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앞면이 몇 번 나와? 라고 물어볼 때 그것들을 경우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는 사건 한 가지. 몇 가지겠어? 한 가지. 한 가지. 뒷면이 나오는 거 한 가지. 앞면이 나오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몇 나옵니까? 두 가지. 한 가지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찾는 거니까. 뒷면. 뒷면이 나온 사건은 몇이야? 한 가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6가지. 6가지. 짝수 몇 가지? 3가지. 3 이상 몇 가지? 네 4가지. 3, 4, 5, 6이니까. 3까지 포함이니까. 소수 몇 가지? 3가지. 뭐뭐? 2, 3, 5. 2, 3, 5, 5. 7은 안 되죠. 6까지밖에 없으니까. 1은 소수 아니야? 소수의 정의가 뭔데?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또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 2개. 1은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들을 소수라고 하니까 2, 3, 5 해서 3개다. 어렵냐? 아니요. 어렵지 않죠? 자, 가자. 또 910번. 1부터 15까지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다. 이 상자에서 1개의 공을 꺼낼 거래. 자, 다음을 구하세요. 4의 배수가 적히게 된 것들은 그럼 몇 개 나올 수 있겠어? 3가지. 4, 3, 12까지. 14의 약수는요? 4가지. 1, 2,
네 가지. 7, 14? 네. 총 몇 가지? 네 가지. 자, 이제 여기다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로 해서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칙 거기다가 하나 더 적어라. 결과가 끝난 경우, 결과가 끝난 경우는 합의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과가 끝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땅에 떨어졌지. 그럼 결과가 끝난 거야. 더 이상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끼리는 합의 법칙이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합. 더한다. 결과가 끝난 친구들끼리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했더니 2랑 3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 또 다음에 배운 게 곱의 법칙이거든요. 차의 법칙이나 나눗셈 법칙은 없어요. 합법칙 아니면 곱법칙인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오고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더하면 5고 곱하면 6이죠.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뭘로 판단한다? 결과가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의 수나 뒤쪽의 확률과 통계도 고등학교 언니 오빠 누나들이랑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아주 쉽게 풀어버렸어 문제를. 근데 문제를 틀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쉽게 풀었는데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오답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개 어렵게 푸는 거야. 막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나는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려운 문제였어. 또는 나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풀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냥 한 줄로 그냥 빡 끝내버려. 선생님은 또 쉽게 풀어. 이런 간극이 좀 존재합니다. 얘네들. 경우의 수 같은 경우. 그래서 먼저 문제를 다 맞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심한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하고, 쉬운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푸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도형이랑 달라서. 자,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무조건 더하면 됩니다. 또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더하면 돼요. A 사건과 B 사건은 또는이 나오면 무조건 더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밑에 912로 가자. 자, 1부터 12까지가 적혀있는 자연수가 적혀있는 12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요. 다음을 구해라.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7의 배수는요? 1개.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동그라미, 또는의 동그라미 914번에. 그럼 뭐 한다? 더한다. 그럼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7의 배수? 그러니까 더하니까 5가지.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 6의 배수가 나오는 가지수는요? 2가지.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10이 겹치잖아. 10이라는 값이 겹쳐버리잖아. 아니지. 2개 더 겹치죠. 6도 겹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언제 다 쓸래?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는이 나오는 합법칙을 쓸 때는 방금 너희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처럼 뭐를 겹치는 걸 꼭 생각해줘야 돼.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해서, 겹치는 게 있으면 똑같은 걸 지금 2번 세버린 거 맞죠? 그래서 겹치는 가지수를 한 번은 또 빼줘야 돼요. 알겠죠? 또는은 무조건 쉽지는 않다. 자, 915. 집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이 4개, 지하철 노선은 5개. 그럼 버스 나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거나 또는이죠.
지하철을 이용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겠어? 9가지.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합의 법칙 또는 거나 이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은 뭐 한다? 가짓수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 대신에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준다. 두 번 센 거니까요.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동시에 동그라미 동시에 그럼 여기는 곱이니까 이제 곱할 건데 아까 결과로 얘기했으니까 결과가 끝나지 않는 경우 결과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다 곱해버린다. 결과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다 뭐 경우의 수를 나오면 다 뭐 한다? 곱한다. 의심하지 말고 먼저 다 곱하세요. 그래놓고 만약에 선생님 저 다 곱했는데 틀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설명 듣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돼서 더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 들으면 돼요. 그 전까지는 헷갈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경우가 지금 끝나지 않은 것들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다 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으면 선생님이 야 여기서는 이걸 더해줘야 돼 라고 여기서는 이걸 곱해줘야 돼 라고 계속 설명하면서 문제 풀 거예요. 한 문제 곱하기하고 플러스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곱하기 하고 더하는 것도 있고요. 심화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그리고 이런 거이면 다 동시에 밑에다가 저기 이런 것들이면 뭐 한다? 곱한다. 아까 거나 나 할 때도 더했잖아요. 그럼 뭐 나오면 곱할까요? 고 나오면 곱하는 겁니다. 뭐뭐 와 이런 거 나오면 곱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동전 한 개, 가짓수 몇 개? 2가지. 2개. 주사위 6가지. 이걸 더할 거니 곱할 건지 나중에 답 쓸 때 헷갈린다고. 그럼 뭘로 판단한다? 뒤에 동시에 던질 때. 그럼 뭐 한다? 곱하기.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인 거야?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봐봐. 이게 답이 어쩔 때 보면 막 488 이렇게 써져. 가짓수가 488가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다 셀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세겠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면 됩니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 916 볼까요? 민인의 집에서 경선의 집으로 가는 길, 또 경선의 집에서 철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을 때 민인의 집에서 경선의 집을 거쳐 철순의 집까지 여기 와야 철순의 집까지 와야 결과가 끝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한다? 다 곱한다.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 다 곱한다.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2가지. 결과 끝나기 전까지 철순의 집까지 오기 전까지 다 6가지. 곱한다. 그래서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니 오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가 수학의 선택 과목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뭐가 없어졌어? 미적분, 기하가 없어졌어요. 안 합니다. 수능에 안 나와. 그럼 통계가 이제 확률과 통계는 거의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거에 확률과 통계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처음에 다 이렇게 배웁니다. 처음에 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3-1에서 아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배워요. 한번 배우고 이제 확률과 통계로 진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유, 두유, 주스, 단팥, 야채, 피자 중에서 음료수 한 개 와 곱하기지. 동시에 같이 이런 거예요. 그 음료수 몇 개? 3.
3개. 호빵 세 가지. 3개. 더해 곱해. 곱해요. 곱해야 된다. 답에 6도 있고 9도 있어. 항상. 그러면 골라야 되는데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여러분들 틀려도 되니까 나는 이거 끝난 것들이니까 더 할 거야. 이거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니까 곱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자, 다음에 해볼까요?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총 12가지의 가지수가 나오겠죠. 이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주사위는 소수 아까 몇 개였죠? 2, 3, 5, 세 가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도형하다가 이거 하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6가지. 아이, 서른.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12가지. 12가지, 36가지. 12가지. 36가지지 않을까요? 아. 왜냐면 2번 던질 때까지는 두 번째 5가지. 2번 다 던져야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2번 던지기 전까지는 다 뭐 해야 돼? 뭐예요? 곱해야 되는 거지. 다시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니까 주사위를 2번 던지기 전까지는 나오는 경우 가지수는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총 36가지가 나옵니다. 1대 첫 번째는 3의 배수 몇 개? 2개. 곱하기 4의 약수 몇 개? 3개. 3개. 1, 2, 3. 3개. 그래서 몇? 6가지. 그래서 곱법칙일 때는 겹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겹치는 게 생기겠어? 그죠? 가지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질 때 몇 가지 나올까요? 27가지. 27. 아, 8가지. 잠깐만. 쓰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2개.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가 나올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 8가지. 동전 2번 던지면 동전을 3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앞부터 마지막 뒤까지 해서 총 8가지가 나옵니다. 21번 몇 가지겠어요? 36가지. 36가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곱하기 6. 동전 2개와 주사위를 던질 때 4, 6에 24가지. 24. 2 곱하기 2 곱하기 6이겠죠. 네. 2개, 2개, 6개. 맞습니까? 자, 상자 속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어.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빵 꺼낼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3으로 나눴다는 얘기나 3의 배수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그러면 먼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가장 작은 수가 누구냐? 1이지. 1. 야, 1도 3으로 나누면 안 나눠주고 나머지 1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3으로 나누는 수가 1이에요. 니네 1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안 나오냐? 아니요. 이거 몫이 뭐야? 3분의 남이 여기고 나머지가 1인 거잖아, 이렇게. 네. 맞아요? 네. 항상 3보다 큰 것만 나누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장 작은 수부터 찾아. 1.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은 3씩 커지는 녀석들인 겁니다. 이제 3, 4, 4, 7, 7, 10, 10, 13, 13, 16, 19 19 이렇게 쭉쭉 가요. 야, 그럼 우리 20까지니까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세도 되죠. 네. 몇 개야? 7가지. 7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7개요 라고 썼어.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129까지
있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찾을래? 나누면 되지 않을까? 129 빼기 1 나누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3으로 3의 배수들을 쭉 먼저 써. 내려가다 이거. 3의 배수들 3, 6 쭉쭉쭉 해서 129도 3의 배수죠. 이게 3의 배수가 그럼 총 몇 개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43개? 네. 43개? 그러면 3보다 1 큰 거 4 6보다 1 큰 거 7. 7 그럼 요 앞에 129보다 앞에 있는 게 뭐겠어? 128. 120? 3의 배수니까 아, 다른 거지. 그럼 여기는 127. 127 그럼 여기까지가 총 몇 개냐? 3의 배수가 42개. 42개 그럼 여기도 42개 그 다음에 1 하나 추가되겠죠? 43. 이렇게 세면 됩니다 3의 배수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이야 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이야 이런 거 찾을 때 그냥 3의 배수들로 하고 내가 찾고 싶은 숫자들이 어디 있는지 밑에다 그냥 그대로 숫자 맞춰서 쭉쭉쭉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가장 좋은 베스트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3K 마이너스 K에다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1, 4, 7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럼 얘가 129가 되는 K 값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넘기면 3K가 131 K는 3분의 131 그러면 몇 점 몇몇이야? 3, 4, 12 43하고 3점 몇몇몇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K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몇 개? 43개 이렇게 아까 우리 43개였잖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 요건 조금 빡세니까 그냥 3의 배수들을 먼저 쭉 3의 배수들의 개수를 찾아서 내 값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내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26번 이거는 금방 푸니까 그냥 할까? 24, 25 해보세요 24, 25 24, 25. 여기까지만 숙제를 던지기는 조금 빡셀 것 같아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시간이 좀 되면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요거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자, 볼까요? 이거 쉽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개 공이 들어있어. 1개 공을 깔 때 소수가 적힌 경우 아이고 뭐 있어요? 2, 3, 5, 7 몇 개? 4개 25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거야. 소수가 적힌 카드 20까지 해서 소수가 적힌 거 2 쓸까요? 2, 3, 5, 7, 11 13, 14, 15, 16, 17, 19 몇 개야? 2, 4, 6, 8 8개 틀렸네 7의 배수는 몇 개 나와요? 2개 17 이상은요? 17, 18, 19, 20. 맞네요 4개 그 다음에
두 자리 수가 적힌 카드는 몇 개 있어요? 10부터 20까지니까 총 몇 개? 11개. 11개. 어떻게 센다 했어? 그냥 빼고 플러스 앞에 것들랑 뒤에 것 풀면 10부터 20까지 셀 거면 10도 세고 20도 세는 거니까 둘 다 등호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둘 다 등호 붙어 있으면 플러스 1.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둘 다 없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 했어요. 자, 5보다 작거나 거나면 뭐 해야 돼? 5월이랑 똑같은 거니까 더하기야. 그럼 5보다 작거나 몇 개? 4개. 15보다 커. 6, 7, 8, 9, 10 몇 개? 8, 9, 10 5개. 더하면 9, 9개. 9개가 나와야 되는데 8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거나 이런 거. 26.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곱하기죠.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를 구해라. 얘들 앞에 한번 봐봐.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36이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합이 6이니까 1, 5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5, 1이랑 1, 5랑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빨간색 주사위고 여기가 파란색 주사위라면 눈의 수는 1, 5, 5, 1 똑같이 나오지만 빨강에서 1, 파랑에서 5, 빨강에서 5, 파랑에서 1 나오는 경우 수는 같다 달라? 달라. 그래서 전체 가지수를 구할 때 곱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같은 순서상이라도 자리 바꿨을 때 서로 다 다른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1, 5, 2, 3, 2, 4 그러면 3, 4, 2.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요. 1, 5, 2, 2, 4, 3, 3, 4, 2, 5, 1 요렇게 쭉 커지게 하나씩 하는 게 좀 더 안 까먹고 안 헷갈리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요. 2728 해볼까요? 항상 공부할 때 그 쉬우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쉬운 내용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거든요. 여기가 지금 경우의 수 파트가 예전에 문과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보통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어요. 그 국어 문제니까. 아니 국어 문제는 아니고 이거 뭐 그래프도 나오고 합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가.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수능의 마지막 30번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에 니네가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이게 이 파트에서 30번이 나온다. 수능 30번.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확률과 통계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기는 되게 빡센 과목입니다. 이쪽이. 수능 30번까지 있어요. 오. 수학은 30문제. 다 30문제. 아니요. 수학이 가장 적습니다. 영어 40명. 영어 45문제. 국어가 몇 문제였죠? 50문제인가? 55문제인가? 이제 과탐은 2개씩 보니까요. 20문제씩 2개 보니까 과탐, 사탐 같은 것도 40문제였고요. 수학은 심지어 모든 과목 중에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 중에 시간이 가장 길어요. 고작 30문제 푸는데 100분이나 줍니다. 영어는 45문제인데 17문제가 뭐냐? 18문제. 18문제가 듣기죠. 그러면 그 17문제 같은데 어쨌든 그럼 듣기 하면 또 그 얘네들이 막 1번 막 하고 막 하고 푸는 시간 줬다가 또 2번 하고 하니까 시간이 막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해도 90분인가 80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나머지 70분, 60분 정도. 근데 수학은 고작 30문제를 보는데 100분이나 준다.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배점 높은 게 몇 점입니까? 3점. 다 2점. 수학은 가장 배점 높은 게 4점입니다. 4점. 4점짜리 배점을 갖고 있는 점수 문제는 수학에서밖에 없어요. 2점부터 3점, 4점 이렇게 돼요. 2점, 3점, 4점. 그래서 수학은 뭐 시간이 부족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분인데 30분 30문제 푸는데 100분이니까 킬러 문제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4문제 정도를 잡거든요. 객관식의 마지막 2문제 그리고 주관식이 있어. 주관식의 마지막 2문제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주관식이야. 17 이렇게 니네 막 써본 사람도 있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한번 쓸 텐데 주관식 8문제 객관식 22문제 그래서 총 30문제인데요.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제 21, 22 그리고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 29, 30 그 중에 마지막 30번 문제 그래 22번은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 해? 찍을 수라도 있지. 근데 30번 문제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번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0번 문제를 틀렸어. 그러니까 킬러 문제 4개를 다 틀리면 그것들이 다 4점짜리거든요. 그럼 16점이 날라가. 그럼 몇 점이냐? 84점. 그러면 2등급입니다. 수능에서. 재수 좋으면 1등급도 나와요. 재수 좋으면. 막 수능에서 여러분 수학이 뭐 불수능이었다, 물수능이었다 막 이러잖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막 불수능이나 물수능이나 이래요. 불수능이면 존나 어려웠던 거고 물수능이면 좀 쉬웠던 겁니다. 그러면 총 30문제, 수학에서 총 30문제 중에 26문제가 니네 때나 니네가 나중에 볼 니네 때나 선생님 때나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해요. 26문제의 난이도는. 그럼 킬러 몇 문제가? 4문제가 쉬우면 물수능이 되는 거고 어려우면 불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점 4문제를 다 틀렸다. 그러면 높은 2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고 해서 내가 틀린 문제가 내가 맞은 게 남들은 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들이 많이 틀리면 틀린 문제를 내가 맞으면 기본 점수보다 더 줘요. 그리고 쉬운 애들은 다 맞췄는데 나 혼자 틀렸다. 근데 그게 2점짜리다. 그러면 한 1.3점만 깎습니다. 이런 걸 표준 점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학은 수능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은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갑니다. 표준 점수. 근데 수학은 그나마 좀 유리한 게 뭐냐면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잘하는 친구와 또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많이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각 과목에 있는 표준 점수를 합쳐서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국어는 그래도 다 글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글은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장에 그리고 국어가 1교시예요. 그래도 엄마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따뜻한 밥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서 잘 보고 오라고 하면 양심 있는 새끼들 그래도 국어 시간에 좀 열심히 푼다고. 평상시에 맨날 자빠져 자는 애들. 그러면 국어는 그나마 좀 그래서 표준 점수가 애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 푸니까 표준 점수가 조금 낮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던 새끼들도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 피곤하지? 2교시 수학 시간 때 이제 자빠져 자기 시작합니다. 수능할 때 그냥 자요? 자는 새끼들도 있어. 정신 나간 새끼들. 2등급이면 왜 치는 거예요? 2등급이면 어느 대학?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정도? 수능에서 근데 2등급이면 중경외시도 갑니다. 서성한도 갈 수 있어요. 수능 2등급이면. 나머지에서 좀 잘 버텨주면.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객관식 두 문제, 서술형 두 문제, 아니 주관식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중에 객관식을 하나 찍어버렸는데 맞아버렸다. 그럼 몇 점이야? 그래도 88점. 그럼 1등급이에요. 88점에 88이부터가 거의 대부분 지금 1등급입니다. 88.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서울대. 아니지, 서울대 뭐? 아 스카이. 스카이도 못 아 가. 인서울? 아니 이제 서성화부터 시작한다니까. 서강. 수능 2등,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양대부터 시작해요. 수능 1등급이면. 그럼 또 이제 좋네. 진짜 너무 좋게 하나 더 맞아버렸다. 그럼 몇 점이야? 92지. 그때부터는 이제 고려대 짝. 고려대나 연대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설레일 수 있습니다. 설레요. 설레입니다. 서울대 몇 점? 서울대는 그래도 다 맞아야죠. 다 맞아요. 실수로 하나 틀리던가. 아니면 몰라서 30번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던가. 96개에서 100점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30번 문제가 서울대 갈래, 연고대 갈래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연고대 갈래, 서울대 갈래, 연대고대 갈래. 이렇게. 대신에 그럼 영어는 뭐 절대평가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쉽든 문제가 어렵든 듣기 하는 여자 그 성우의 발음이 구리든 좋든 간에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을 준다. 무조건. 근데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대학교들은 무조건 영어 1등급은 깔고 들어간다. 영어 1등급은. 근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수학은 문제가 어려워. 근데 내가 시험을 잘 보면 표준 점수가 빡 올라가. 왜? 애들은 못 봤는데 내가 잘 봤으니까. 또 문제가 수학은 많이 어려웠는데 나도 못 봤어. 그래봤자 표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왜?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만약에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잖아요. 평가원에서.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웬만한 대학교들이 입학 원서를 지원할 때 영어를 1등급은 기본 소양이야. 자격 요건이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 근데 1이 안 돼. 웬만한 의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들은 수능으로 대학 갈 때는 1을 다 깔고 갑니다. 요새는 선생님 그때 깜짝 놀랐는데 홍익대가 뭘로 유명하죠? 미술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홍익대 최저, 그러니까 최저라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수시를 봐. 니네가 이제 학교에서 막 내신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교과 전형이야. 내신 교과 전형. 근데 보통 그 내신 교과 전형은 수능도 봐야 돼. 내신 교과 전형.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수능을 봐야 돼. 입증해야 돼. 내가 전교 1등이라서 나 서울대를 썼는데 그래? 너 그럼 진짜 서울대 올 수 있는 실력이 돼? 라고 해서 최저 등급을 맞춰서 오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래서 국어, 수학, 여러분들은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겠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수학, 통합과학인데 지금 체제에서는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이과면 과학, 탐구 영역 2개, 문과면 사회, 탐구 영역 2개 이렇게 골라서 갔어요. 근데 이제 영어는 어차피 무조건 뭘 해야 되니까 1등급 찍어야 되니까 그럼 국어, 수학, 뭐 있어? 탐구 이렇게 있죠. 서울대는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이었어. 그래가지고 나 내신 등급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서울대 빡 썼어. 그때 서울대에서 야 그러면 수능 봐서 최저 등급만 맞춰와. 3으로 맞춰와. 이렇게 얘기해. 뭔 말이냐면 세 과목 합쳐서 등급이 3이어야 됩니다. 3등급? 1등급이라는 다 1등급 맞아오란 소리예요. 다 1 찍어라. 근데 다 1 찍으면 뭐냐? 서울대 갑니다. 다 1 찍어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뭐 해요? 그냥 수능 보지. 왜냐면 수능에서는 대학교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가군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 쓰고 나군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 쓰고 다군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가군에 서울대랑 연대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 알고. 나군에 가장 좋은 대학교가 고려대. 다군에 가장 좋은 대학교가 서강. 한양대. 그러면 니네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가나군에 섞여 있겠죠. 그래서 수능은 무조건 3개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가군에 있는 학교가 다 좋아서요. 가군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무조건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서 가야 돼. 근데 수시는 6개 학교를 지금 현행은 수시는 6개 학교를 쓰는데 6개를 다 같은 학교에 넣어도 됩니다. 서울대 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매우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더 좋죠. 내가 가볼 수 있는 학교를 내신 성적으로 6개나 고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수시로만 정시로만 가면 과도 하나밖에 못 정하고 학교도 하나밖에 못 정하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6개까지 정할 수 있어요. 같은 학교에 다른 과들 6개도 쓸 수 있고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그 전형에 따라서 또 같은 과에만 막 3개, 4개씩 박아줄 수도 있습니다. 원서를. 그래서 내신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신 비율이 이제 정시를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6대 4예요. 수시가 6입니다. 정시가 4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심화 수학이 없어지면서 수학이 좀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어려워요. 어쨌든 어렵다. 대통령이 킬러 문제 있으니까 뭐 사교육을 조장한다. 그래서 안 된다. 킬러 문제 없애라 라고 했는데 더 어렵게 냈습니다. 이번에. 싹다 키워. 아니야, 싹 다 킬러도 아니야. 그냥 기본 문제들도 어려워지고 킬러 문제까지 있었어요. 이번에.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야,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킬러 아닌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난이도를 측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학원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국어가 좀 심각하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언어가, 국어가. 국어가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국어 그래 글 읽을 수 있으면 그래도 한 70점, 80점 나오게 문제를 냈습니다. 내용도 되게 짧고 글도 짧고 그랬는데 니네가 지금 다 뭘 잘하냐? 영어를 잘하잖아. 니네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막 중학교 때 ABCD를 막 처음 배우고 막 그랬는데 니네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 ABCD. 선생님 딸내미가 3살인데 막 지금 막 ABCD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흥얼거리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대학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하고 영어로 좋은 학생들을 판별했다면 이제 영어가 변별력이 없어. 근데 예나 지금이나 수학은 싫어하는 애들과 좋아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너무 극명해서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질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국어야. 국어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책을 읽던지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국어에 수능에서 언어에 과학 지문도 나오고요, 수학 지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전에 선생님 전에 있던 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니 왜 국어 시간인데 뭔 수학 문제를 풀고 앉아 있어 해가지고 가서 듣고 있는데 존나 어려워. 보니까 언어 영역 모의고사 문제에 수학 지문이 나온 거야. 수학 문제를 글로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막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가 막 나중에 막 나한테 와가지고 이 식이 이게 맞냐면서 막 물어보는데 나도 어려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지금 계속 그렇다. 추세가. 그러니까 국어도 뭐 그냥 국어 뭐 그냥 글 읽을 수 있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런 난이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학교의 그런 허접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어려워지고 중학교 내신까지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국어도. 그러니까 국어도 학원 다닐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 인강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시게요? 책이라도 읽거나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국어에서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발목이 잡힐 수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때 심화 과학도 없어졌고요.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과학 심화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화, 생, 물화생지, 물리, 네. 물화생지가 이렇게 있는데 물화생지 원,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원, 그리고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2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물화생지 원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2 과목들을 2개 선택하든지. 서울대는 뭘 선택하라고 하겠어? 2 과목 하나는 선택해서 와라 이렇게 막 해. 근데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이 2 과목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바로 지금 2학년들까지는 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2 과목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그래도 이제 공부할 게 조금 줄어들긴 한 거죠. 줄어들긴 한 거죠. 그렇다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과학도 미리미리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내가 멀리 바라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면 수학도 수학이지만 국어나 과학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수학만 잘해서는 안 돼요. 수학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과목들도 잘 해야 된다. 근데 수학도 못하는데 다른 과목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울릉대 가야죠. 울릉대 가서 호박녀 닭가를 들어가든 오징어 배 따는 학과를 들어가든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927 몇이냐 이거? 3가지. 2, 4, 6 세 가지 나오죠? 네. 28. 6-3, 4-.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 차는요,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빼기. 네. 사이 플러스 3 빼서 3이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나와도 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그러니까 6, 3 빼면 몇이야? 3. 3 빼기 6도? 맞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3이나 똑같이 취급해요. 이런 걸 뭐 하죠? 이런 걸 수학에서 어떻게 취급하죠? 부어보지 않겠다? 옳지, 절대값. 절대값이다. 부어보지 않고 나 숫자만 보겠다. 자, 그럼 6, 3, 5, 2, 4, 1, 3, 6, 2, 5, 1, 4. 몇 개? 4개, 6가지. 6가지.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양수만 나오면 큰 거에서 작은 것만 빼면 안 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도 나와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1,000원, 500원, 100원,
각각 7개씩 있을 때 거스름돈 없이 3,700원을 빡 줘야 된대. 거스름돈 없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단위가 큰 녀석들부터 최대로 만들어 놓고 줄입니다. 뭔 말이냐면 단위가 1,000원짜리가 가장 크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를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3개. 그럼 1,000원짜리 개수를 A개, 500원짜리 개수를 B개, 100원짜리 개수를 C개라고 하면 1,0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쓸 때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개? 3개. 3개. 그러면 100원짜리 이제 다 썼어. 그럼 700원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그럼 0개면 7개. 그래서 312, 307 이렇게 순서상을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다음에 1,000원짜리를 2개를 썼다 쳐보자. 2개. 그럼 얼마 만들면 돼? 1,700원. 1,700원. 그러면 500원짜리 3개 3개.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1,500원. 3개. 그러면 2개. 2개. 2개면 7개. 7개. 1개면 12개 써야 되는데 동전이 몇 개밖에 없냐? 7개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됐어? 네. 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가 몇 개? 1개. 1개. 그럼 얼마 만들어야 돼? 2,700원. 2,700원? 그러면 500원짜리 5개 5개? 100원짜리 2개. 4개면 7개 7개. 더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끝. 마지막 1,000원짜리를 빵개 썼어. 네. 그러면 500원짜리 7개 총 쓰면 3, 7에 5, 7, 35니까 2개. 2개. 6개면 7개 7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순서상 몇 개 나와? 8개 됐다. 갑자기 확 어려워지네. 8개예요. 공식이고 이런 식으로 공식이 없어. 그러면 얘를 못 쓰겠네요. 이게 미안. 6개네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아,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폐와 각각 한 개. 두 가지 동전은 각각 1개 이상씩은 다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0 들어간 건 지워야 되겠네. 5개 그럼 몇 개 나와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오겠다. 자, 930. 한번 써볼래요? 이제 다른 조건은 없네. 1,100원 지불하는 거. 순서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도 해봐. 지불한다는 게 거스름돈에 나가고 아니 그냥 지불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100원, 5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500원 주는 거죠.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100원. 그런 방법이 얼마 있냐?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낼 수 있냐? 그러니까 100원부터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총 다 쓰면 1,600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800원 뭐 낼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총 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냐? 내가 동전 2개랑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6개가 있을 때 이건 공식으로 풀 겁니다. 930 1번에 몇 개 나와요? 2가지 12가지. 12가지? 개 많이 나오네.
자, 500원짜리를 아 1,100원에 지불. 2개 쓰면 100원짜리는 한 개. 500원짜리 한 개 쓰면요. 아 6가지. 아 6개? 네.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몇 가지야? 2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1,100원을 내는 방법은 2가지인 겁니다. 됐죠? 네. 다음에 2번. 그러면 동전을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거. 얘는 일일이 찾기가 좀 개빡세거든요. 그럼 봐봐. 500원짜리가 총 몇 개 있었죠? 6개. 두 아 개. 500원. 2개. 그럼 5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예요? 2가지. 3가지라고 하자. 안 안 내도 되는 거. 각각 한 개 이상 사용. 그러니까 거기서 빼면 되니까. 그래, 한 개 이상씩 사용하니까 500원짜리 쓸 수 있는 거 몇 개? 2가지. 하나 내거나 2개 다 내거나 몇 가지? 2가지. 2가지. 곱하기. 6개. 100원짜리. 100원짜리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 한 개부터 6개. 6가지. 그래서 곱하니까 12가지. 31번은요? 방금 선생님이 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가장 큰 5,0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썼을 때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순서상 찾기가 좀 어떻겠어? 좀 편하겠죠? 자, 숙제 좀 이따가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거고요. 단톡방 못 보는 친구는 숙제